쇼! 달순의 라이브! 뭐 사실 분데스리가 다른 얘기하면 좀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사람 얘기해보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절반 나가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이제 저희가 어렵게 제가 지금 먹는 얘기해가지고 일단 100분 이상을 만들어놨는데 분위기를 끌어올렸어요. 이제 저희 다운되면 이제 바로 방종하고 끝내버리겠습니다. 다운이 될 때 다시 이제 장어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확 끌어올리죠. 자 마테우스 클린스만 사실은 근데 너무 유명한 선수들이어서 그렇죠. 마테우스하고 클린스만 독일 축구 하면은 사실 요즘에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마테우스하고 클린스만도 현역 때 뛰는 걸 못 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대부분은 이들이 이제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94 뭐 미국 월드컵 이렇게 같이 뛰면서 뭐 90년에는 같이 이탈리아 월드컵 우승도 했었고 마테우스하고 클린스만은 정말 앙숙 중에 앙숙이죠. 사실은 뭐 축구 역사 보면 앙숙들이 많잖아요. 개싸움. 뭐 대표적으로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생각나는 이렇게 갑자기 생각하면 또 없는데 어쨌든 뭐 지금 생각나는 걸로는 독일에서는 어쨌든 예를 마테우스하고 들어서 클린스만 뭐 이게 말싸움 많이 하는 거는 게리 넵이라고 제이미 캐라고 같이 그럴 맨유와 뭐 리버풀 뭐 이런 관계도 있고 뭐 경기할 때 악수도 안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에브라하고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아니면은 예전에 뭐 우리 이제 그 불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악수 안 하고 지나가고 우리가 너무 이제 그냥 그렇지만 그 풀백이 많았어요. 그런 게 많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사실 그냥 독일 축구를 사람들한테 어때요? 그러면은 이제 뭐 뻔한 이름들이 있어요. 나오는 이름들이 누구나. 예를 들면 뭐 베켄바워, 그렇죠. 뭐 게르트 뮬러. 근데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가면 뭐 마테우스 안 빠질 수가 없고. 빠질 수가 없죠. 그다음에 클린스만 빠질 수가 클린스만 없고. 빠질 수 요즘에 없죠. 이제 뭐 발락이라든지 이렇게 클로제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렇죠. 이 두 선수가 어쨌든 얼마나 대단한 선수냐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독일 대표팀에서 명예 종신 주장이라는 명예 타이틀을 주는 게 있어요. 명예 종신 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프리츠 발터라는 사람인데, 프리츠 발터. 네, 그게 이제 54년 월드컵 때 주장으로 월드컵 우승을 했었던. 그러니까 카이저슬라우턴 경기장 이름이 프리츠 발터 스타디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세페 메아자. 그렇죠. 그거예요. 그리고 우베 젤러가 2대, 그리고 베켄바워가 3대, 그리고 마테우스가 4대예요. 근데 사실은 클린스만이 월드컵 우승할 당시에는 마테우스가 주장이었거든요. 오케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종신 주장을 안 줬었는데 유로는 또 우승을 해본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00년, 2010년 훨씬 넘어서 5대 종신 주장으로 클린스만을 넣었죠. 넣은 거야. 그렇죠, 넣었죠. 물론 이게 엄청난 타이틀 있고 뭐 상금을 주고 뭐 몇 억씩 주고 이런 건 아니라 그야말로 명예직인데. 이거 돈하고 좀 다르지. 그렇죠. 사실 여기서 발락도 넣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니 그거는 뭐 그냥 언론이 한다는 게 아니라 독일 축구협회에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명예의 전당 같은. 그렇죠. 명예의 전당 같은 그런 거죠. 뭐 그렇다고 뭐 동상을 세워주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데. 그렇지. 그리고 클린스만 다음이 필립 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데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이름값 일단 대단하네. 그렇죠. 독일 축구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대표팀에서 차지하는 역량, 그러니까 그 위치도 이 두 선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이 두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같이 뛴 적이 있었고. 인테르에서도 뛰었고. 그렇죠. 사실 인터밀란에서 먼저 뛰기는 했었죠. 먼저 뛰었을 때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정도 됐었고, 그리고 95년쯤에 이제 클린스만이 바이에른 뮌헨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 이제 마테우스가 오랫동안 바이에른 뮌헨에 있었으니까 들어오게 됐는데 이 싸움이 좀 오래됐죠. 그러니까 세간에 나오는 얘기로는 95년에 클린스만이 들어오면서부터다 본격화된 게. 사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마테우스가 이 빌트지에다가 자기 훈련 일지나 일기 같은 거를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하는데 누가? 마테우스가. 오케이. 클린스만 들어올 때 내가 울리 헤네스 단장하고 내기했다. 제가 15골 넣나 못 넣나 가지고. 그러면서 만마르크 내기를 한 거죠. 5,000유로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내기를 한 거예요. 시즌 끝날 때. 이걸 듣고 완전히 이제 클린스만이 화가 난 거죠. 그걸 클린스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공개가 됐는데 미디어에. 공개가 됐죠. 공개. 이씨. 나 해보자 이거야. 지금 막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공공연하게 이 두 사람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마테우스 하면은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방송에 어디 가서 얘기하실 때 안녕하세요 박문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테우스는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토크쇼 같은데 나와도 꼭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약간 좀 도도한? 나 로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얘기하면 나 박문성은 이런 말투. 그런 말투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오케이. 이렇게 앉아서 이힐로타 내가 말하는 건 공식적인 거야. 이힐로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독일 스타일이냐고 하는데 그럼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독일 통해요. 전혀 아니에요. 네, 독일 10년? 그렇죠. 뭐 한 10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독일 문화는 워낙 잘 알아요. 배가놈도 그래. 저 배성재는요. 얘가 싸가지가 없다니까 얘가. 진짜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 다 이미지야. 그럼 목소리 바꿔야 되겠다. 괜히 따라했네요. 독재자의 피가 흐르는 건가? 네. 약간 클린스만은 나중에 한 2010년 그러니까 독일 월드컵 이제 감독도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언론사들이 자리를 만들어서 너네 둘 사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좀 풀어라. 이래갖고 프랑크푸르트의 이 빌트라는 그 신문 언론사에서 우리가 맨날 빌트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빌트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독일에 제일 많은 발행 부수를 차지하는 그런 언론사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데 도대체 너네 왜 싸우는 거냐?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한번 그러니까 해명이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도대체 한번 얘기를 해봐. 니네들이 맨날 개싸움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야? 클린스만이 얘기가 너네들은 대부분 90년대 중반 이후에 혹은 뭐 대표팀에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90년대에 들어서 인터 밀란에서 만났을 때부터 짜잘한 문제들이 많았어. 쟤랑 나랑은 성격이 달라. 완전히 달라. 나 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94 미국 월드컵도 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부적으로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서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느낌이구나. 근데 그렇죠. 사실은 사람 취급 안 하지만 야 쟤는 인간도 아니지 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마테우스는 그런 걸 공적으로 얘기를 잘해요. 나 로타는 클린스만은 축구 몰라. 뭐 이런 거죠. 물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투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례로 이런 것도 있어요. 2006 독일 월드컵 때 감독을 클린스만을 데려오잖아요. 그렇지. 얘는 2004년에 데려왔죠. 엄청 욕했잖아 마테우스가 그때 공개적으로. 그때. 말도 안 돼. 지금 독일에서 월드컵을 열리는데 야 클린스만을 데려와? 미친 거 아니야? 다 망했어 니네 막 그렇게 독설했다고. 그때 밑밥을 어떻게 깔았냐면 그때 헝가리 대표팀 감독이었어요. 망했잖아. 계약이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마테우스 생각에는 자기를 시킬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나 로타는 헝가리 대표와 계약이 되어 있어. 2006년까지 이렇게 얘기를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오케이.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그리고 사실 그 클린스만 같은 경우는 감독으로서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은 일천했던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마테우스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렇게. 그렇지. 왜냐하면 클린스만이 그때 자격증 시비가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대표팀의 A 팀을 맡을 수 있는 저 라이선스가 있어? 맞아요. 그때 기억하실 거야 아마 그때 맞아요. 그 얘기. 그리고 사실은 이게 또 얘기가 또 들어가는데 먼저 감독이 루디 펠러였잖아요. 원래 독일 대표팀 감독을 분데스 트레이너라고 하는데. 분데스 트레이너. 그렇죠. 그러니까 연방 트레이너. 연방 트레이너 말 그대로. 이 독일 감독들이 쭉 분데스 트레이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루디 펠러만 분데스 트레이너가 아니에요. 무슨 뭐야? 팀 셰프예요. 자격증이 없거든요. 팀 셰프면 그냥 예를 들어서 영양사의 그 셰프 말고 독일어 셰프는 이 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계란 뒤집는 셰프 아니고. 나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직함이 없어가지고 영양사로 감독을 써. 그럴 수도 있거든. 우리 옛날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때 코치가 미하일 스키베라는 코치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분데스 트레이너였어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그러니까 뭐 AS 로마에서 루디 펠러가 감독도 하고 막 이랬었지만 정작 트레이너 그 자격증은 없었거든요. 대표팀을 맡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건 뭐 딴 얘기로 빠졌지만 클린스만도 그와 비슷한 얘기가 있었고 그런 일화가 있었고 사실 마테우스는 독일 내에서는 이 양반은 은퇴하면 절대 감독 못한다. 성격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뭐 저는 마테우스를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테우스가 훈련 시간에 꼭 이런 걸 많이 한대요. 야. 감독할 때? 아니요. 선수 때? 바이에른 뮌헨 때 이렇게 훈련을 하거나 그러면 야, 왜 저렇게 못해? 클린스만 향해서? 클린스만이던 누구던. 그러니까 약간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저거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도는 성격이구나. 네. 그러니까 나 로타는 오케이. 나 로타는 이게 뭐 대표적인 일화인데. 저런 애들 있어. 이게 문제는 어디를 가나 저런 애들 있어. 여기 와서 쟤 너무 저 정도면 저건 한 2골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 놓고
여기에 와서는 또 이 사람을 또 욕하는 거죠. 서로. 근데 이게 얘기들이 조합이 되다 보니까 그 차 같이 뭐 뛰었던 선수들 뭐 토마스 헬머라든지 뭐 세미 쿠퍼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나중에 언론사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가 바이에른 뮌헨이 FC 헐리우드라는 애칭으로 불릴 때인데 물론 그 이후에 뭐 에펜베르크도 있었고 올리버 칸도 있었고. 에펜베르크. 올리버 칸도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올리버 칸이 이들하고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안 나요. 클린스만하고 5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정말 순했죠. 왜냐면 여기 뭐 마테우스하고 클린스만에 에펜베르크까지 마리오 바슬러도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했네. 여기에서는 칸이 뭔가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고 그 천하의 올리버 칸이. 그렇죠. 결국은 사실 이제 뭐 클린스만이 팀을 떠나면서 여기도 이제 해체가 되기는 했는데 2015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마테우스가 이런 얘기를 또 한 게 기억이 나요. 클린스만은 자기는 정말 깨끗하고 젠틀한 척한다고. 이 얘기를 해요. 아이 전형적이네. 근데 클린스만은 먼저 포문을 열진 않아요. 그렇지. 자기 방어 기제 정도만. 그렇죠. 공격하면 오케이 들어와. 그렇죠. 근데 사실 잽을 먼저 날리진 않지만 그 빌트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빌트지가 또 클린스만하고 그렇게 사이가 썩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90년대 중반쯤에 클린스만은 호모섹슈얼이다. 쟤는 대표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마테우스 편을 약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클린스만이 마테우스하고는 쟤는 저기하고 친하지. 제가 얘기했을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정말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정말. 그런데 결국은 이제 2006년 월드컵에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이제 레프 감독한테 물려준다고 할 때 아니다. 네가 남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이제 그런 얘기를 뭐 듣기도 했었던 일화가 있고 클린스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일찍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넘어가 살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독일 대표팀 할 때도 미국에 그렇죠. 거주하면서 있었죠. 오는 것 때문에 그것 갖고 또 시비가 있었지. 네. 그러니까 중국계 미국인인데 산호세에서 무슨 모델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얘는 감독을 맡아도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이게 자국 감독이냐? 맞아. 이건 말도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선수들을 계속 시험을 하니까 2005년에도 많이 바꿨지.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젊은 유망주에 미친 사람. 그게 딱 그 표현이에요. 유망주에 너무 미친 나머지 지금 전력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싫은 거야. 그렇죠. 다 싫은 거죠. 사람이 싫잖아. 어떤 상황에서도 공격할 수 있다. 봐봐. 만약에 실험을 안 해. 네. 그러고 이제 자기는 조직력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딱 그냥 주전급만 갖고 가. 그러면 이른다. 야 저렇게 가다가 경쟁도 안 하고 플랜 B 없고 누가 다치면 어떻게 할 거야? 막 해. 근데 만약에 저런 걸 대비해서 막 실험해. 그러면 야 저렇게 하다가 실험만 하다가 끝난다고. 조직력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두 개를 다 적절하게 하잖아? 그럼 뭐라는지 알아? 알고 보면 싸가지가 없어. 아니, 사람이 빈틈이 없어. 인간성 없어. 그 얘기 나오죠. 그 얘기 나오고 저는 마테우스하고 클린스만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실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최근에 뛰는 선수들은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가서 이렇게 얘기도 나눠보고 유스팀에 가서 얘기도 나눠보고 이런 걸 해봤는데 근데 클린스만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얘기만 듣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2006 독일 월드컵 끝나고 나서 바이에른 뮌헨 감독을 할 때 굉장히 특이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클린스만도? 네, 클린스만도.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훈련장이 제가 지금까지 약간 마테우스의 약간 좀 똘끼를 얘기한 거고. 그렇죠. 근데 클린스만은 약간 독특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남들의 동의를 항상 구하죠. 난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야. 그리고 훈련할 때도 굉장히 너 90년대 피트니스 코치 되려다가 뭐 이런 걸로 지금 대표팀을 훈련시킨다고? 이건 다 이제 낡은 거야. 막 이런 욕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내부적으로도. 근데 바이에른 뮌헨 감독이 됐을 때 제일 처음에 바이에른 뮌헨 그 오피스에 뭘 갖다 놨냐면 불상을 갖다 놨어요. 진짜? 이거는 명상하고 힐링을 할 때 정말 필요하다고. 그리고 선수들이 나 처음 들은 얘기야. 그리고 선수들이 오전 오후에 훈련을 하면 집에 갔다 오잖아요. 프로 선수들이니까 가지 마라. 여기서 명상하고 뭐 요가도 하고 약간 이런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반발이 좀 적진 않았어요. 있지. 내가 왜? 그것도 유럽에서. 그렇죠. 유럽 문화는 예를 들어서 우리야 뭐 야 합숙해 이런 문화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유럽 애들한테 야 집에 뭐로 가? 같이 밥 먹자. 뭐 점심 같이 먹고 또 훈련을 그 자체가 웃기잖아.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사실 뭐 야 밥이나 같이 먹자. 이것도 웃긴 얘기거든 걔네들한테는. 근데
밥을 먹고 오후에 훈련을 또 같이 하자고? 난 집에 우리 언제 이렇게 하면 가지? 이제 두탕 뛰자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두탕 뛰자는 얘기인데.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서 뭐 다른 영역도 그러겠지만 어떤 레벨에서 최고로 올라간 사람들은 자기 세계관이 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뭐 그 얘기에 동의를 하는데 클린스만이 만약에 월드컵 우승을 해봤고 응. 뭐 지도자로서 뭔가 그것도 커리어를 아니면서? 쌓았으면 뭐 과르디올라 정도 되면 그러면 불상이 아니라 뭐 야 불쌍은 좀 그렇다. 아니면 불쌍하고 십자가 옆에 놔도 그래 저런 식으로 마음을 다스리는구나 이게 될 텐데 먹히질 않은 거죠. 그리고 시즌 초반부터 그 시즌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언제 경질을 해야 될 것이냐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시즌 마무리 못했고 하인케스 감독이 들어왔고 히츠펠트였나? 지금 기억이 좀 헷갈리는데 오케이. 네. 클린스만도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다. 또 하나 독특한 거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정치에도 관심이 많고. 클린스만. 네, 클린스만이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 그 슈레더 쪽에 서가지고 많은 발언도 했었고. 그리고 슈레더가 어느 쪽이지? 3인당 SPD니까. 3인당. 네, 한국에서 말하는 3인당. 그러면 약간 뭐 우리가 얘기하는 크게 보면 진보 보수로 하면 진보 쪽이야?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보수 쪽 사실 이 사람이 보수 쪽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 정말 특이하게 헬기 조종 면허도 있고 클린스만? 개인 뭐 비행기를 지금도 뭐 취미로 운전을 하고 다닐 정도로 관심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테우스는 오로지 축구.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것도 있겠죠. 네, 다른 것도 있겠으나 근데 쟤는 뭔가 하나에 관심이 없는 애야. 축구에 집중 못하는 애야. 이거에 대해서 공격을 받기 너무 좋다는 거죠. 클린스만이. 서로가 어찌 보면 안 맞아요. 안 맞네. 안 맞아요. 둘이 안 맞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안 맞으면 못 만나. 결국은 사실은 그러니까 마테우스 같은 경우는 월드컵만 5번을 나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포거츠 감독한테 가가지고 나 쟤랑 뛰면 나 못 나가겠어.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뭐 마테우스가 주장인데 제 주장에서 내려 보내야 돼. 안 그럼 나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대표팀에서 나올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이 둘의 사이가 뭐 지금은 풀었다고 하는데 저 사람 뭐 햇살이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상관없어 하지만 절대 안 만나요. 사람이 안 변해. 근데 정말... 그냥 이제 대놓고 서로 이렇게 안 쏠 뿐이지. 네. 누가 막 사석에서 만약에 저기 맥주 한잔 하면서 야 너 요새 로타하고 만나냐면 걔 로타하고 만나 이래. 야야야. 사람 안 변해요. 안 만나. 만날 리가 없어. 진짜. 여러분들 내가 그 하나 얘기해 줄까요? 2002년 월드컵 멤버들 진짜 똘똘 뭉쳐서 4강을 했잖아요. 그렇죠. 안 만나는 멤버 있어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물론 안 만난다는 느낌보다 별로 안 친한 사람도 꽤 돼요. 아니 뭐 굳이 내가 이렇게 둘이나 안 만나는 사이 뭐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네. 뭐 공적인 자리에서야 만날 수 있지만 뭐 굳이 전화해서 연락도 안 한 사람 많습니다. 원래 그렇게 다 모이는 자리엔 돈만 보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이긴 한데. 그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아까 제가 차 감독님한테 들었던 선수는 누구냐면 마테우스 얘기예요. 네. 마테우스랑은 실제로 같이 그 글라드바흐에서 마테우스가 뛸 때 거의 젊을 때 이제 차범 감독이 친해요. 그렇겠죠. 잘 알아요. 네, 그럴 거예요. 친하다는 느낌보다 잘 알죠. 잘 알아요. 그래서 특히 또 이제 그 같이 그 분데스리가 레전드에 지난번에 다 뽑혀서 행사도 같이 했어요. 네네네, 기억나요.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분데스리가 역대 레전드 뭐 행사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때 아마 독일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아마 뭘 행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갔다 오셨는데 그 뭐 우승 접시 들고 다니는. 차범 감독님 평상시에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되게 차분히 얘기하세요. 차범 감독님이. 뭐 예를 들면 뭐 문성아 내 이번에 가서 마테우스를 봤어. 그러면 예. 똑같아. 현역대랑.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일 수도 있고 나쁜 뜻일 수도 있는데 썩 긍정적으로 들리진 않네요. 그래서 오죽하면 독일 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겠어요. 감독 못한다고. 마테우스가 이 사람 감독할 사람 아니라고. 네. 세상이 딱 자기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 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독일에도 뭐 유재석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회자 유명한 사람들이 대화를 길게 못해요. 뭐 얘기를 하면 끊거든 자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로타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막 그건 아니야. 토크쇼에 나가서 이렇게 막 진행자가 막 지나가는데 잠깐. 이런 그건 아니야. 너네 축구 몰라. 그거 아니야. 너 축구 몰라. 그거 아니야. 너 축구할 뭐 여기서는 그렇게 해선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다시 이렇게 한 거. 이 최근에 헤르타 베를린의 감독으로 왔다가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맞아. 그때 또 뭐 말이 막 많았어. 근데 뭐였어, 그때? 정말 클린스만이 어떤 얘기?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나 그만둘게를 SNS로 했어요. 아. 페이스북으로 자 내가 그동안 헤르타 베를린에서 뭐 이사회에도 있었고 감독도 했는데 그만둬야 될 것 같아. SNS에 나와서 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직접 아닙니다. 출연해서 자기 SNS에 자기가 출연해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SNS에 이렇게 그러니까 인스타 라이브 한 건가? 맞아요. 인스타 라이브. 그래서 야 진짜 세상 혼자 산다.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저런 식으로 감독을 그만두나? 이때다 마테우스가 또 한 번 얘기를 하죠. 그래 또 얘기했어? 그거는 개념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약간 이 또라이들이네. 이건 약간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다. 근데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렇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이 성격이 딱 맞게 같은 의견을 낸 적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요? 그게 2006 독일 월드컵인데 그 당시에 정말 독일 대표팀에서 유명했던 일화 중에 하나가 옌스 레만을 넘버 원으로 올린 거였죠. 올리버 칸을 내리고 키퍼 너 내 생각하고 똑같아. 그거 하나? 그거 하나. 정말 대단해서 그때 어떤 뉴스들이 나왔냐. 그때 제가 독일에 있을 때니까 신문에 로타 드디어 클린스만 의견에 동조했다. 동조했다. 칸 아웃. 야, 둘 다 빌런급이다 얘기하시고. 이게 보면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기가 만나는 거고 그거 싸우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술자리에서 걔는 뭐 똥볼만 차고 막 이럴 수 있지. 근데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이면 옆에서 누가 듣고 있다가 다 얘기를 하겠죠. 지금 뭐 저 같은 사람이 어디서 얘기를 하던 또 미친 사람이 또 술 먹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기사화가 된다는 거를 좀 생각을 못하고 가볍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테우스는 정말 모든 사람 자기가 너무 잘난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클린스만은 내가 잘난 걸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약간 그 좀 나를 좀 동조해줘 약간 그거고 마테우스는 이걸 왜 동조를 못해? 이걸 내가 너 일일이 다 이해를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이게 거죠. 약간 그러니까 둘 다 욕망이 어마어마한데 그럼요. 그 욕망의 종류가 다르네. 마테우스는 과시욕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맞아요. 야, 내가 마테우스야, 나 로타야. 과시욕이고 클린스만은 뭐냐면 나 인정해줘. 인정 욕구가 엄청난 사람이지. 과시욕구야 인정 욕구. 이 자강두천이 세게 팍 부닥치는 거거든. 근데 그걸 과시욕이라고 하면 또 안 되는 게 로타 마테우스 같은 경우는 자기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왕따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애들을 다 왕따시키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야, 관종 대 관종이다. 근데 마테우스 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성격도 그렇고 오죽하면은 저 정도 레전드가 월드컵을 5번 나온 레전드가 그러니까 사실 실력적으로는 혹시 오해하실까봐 실력적으로는 마테우스와 클린스만은 끝이에요.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진짜 그렇죠. 뭐 진짜 마테우스가 미드필더에서 보여줬던 전천후적인 어떤 능력, 클린스만이 보여줬던 또 앞쪽에서의 능력 이건 뭐 그냥 클린스만이 보여준 다이빙도 있었고 사실 마테우스가 말년에 또 수비수로 내려가서 뭐 유로에서 망했던 기억도 있고 뭐 이렇긴 하지만 뭐 마테우스하고 클린스만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마테우스 하면 글쎄 기억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90년 월드컵에서 멋진 중거리 슛도 사실 기억이 나고 클린스만 하면은 94 미국 월드컵에서 터닝 발리슛 우리에게 아픔. 우리 클린스만은 또 우리에게 아픔이죠. 그렇죠. 그때 사실 엄청 더웠고 한 10분만 더 했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 그때 93 미국 월드컵이 엄청 더웠거든요. 뭐 여담이지만 그때 15골 4개 했다고 그랬잖아요. 16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클린스만이 이기긴 한 거죠. 뭐 돈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감독이 베켄바워 감독이었어요. 바이에른 뮌헨도. 그리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이 둘이 헤어지기 전 현역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가 트라파토니 감독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두 번째 해에는 이 두 선수가 조용했어요. 트라파토니도 엄청나잖아. 트라파토니 때문에. 그치. 뭐, 거기는 막 이건데 막 거기도 막 불오르는 승격인데. 인터뷰를 하는데 독일어를 하는데 야, 나 화났거든. 진짜? 공식 인터뷰를 하는데 나 진짜 진절이가 나. 야, 나 진짜 진절머리가 나. 진절머리. 야, 나 화났거든. 진절머리가 난다 진짜. 야,
축구하다 보면 질 수도 있지. 전승으로 우승해. 말이 돼 이게? 뭐 이런 얘기로 그것도 공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기자들이 긁는 거 있잖아요. 오늘 경기력 너무 아닌데? 오케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욕하려면 다 욕한다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그 사람 성격이 아시잖아요. 트라파토니. 그 뭐 옆에 막 때리고 월드컵 때. 야 정말 그 인터뷰 영상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 완전히 끝이야 끝. 나 이제 다 하기 싫어. 정말 야 이건 찐절머리 와 넌덜머리가 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그 정도의 트라파톤이기 때문에 그때는 둘이 조용했다. 이때는 사실 뭐 트라파토니 정도 되면 이들도 조용해야죠. 그 그러니까. 정도면 정말 뭐 언론이니까. 뭐 그러면 독일 축구계에서 이 둘을 그나마 휘어잡았던 사람은 그 한 명밖에 없나? 베켄바우는 어땠어 혹시? 베켄바워는 상당히 젠틀하죠. 응. 굉장히 조용한 스타일이라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굳이 감독들 뭐 용장, 덕장 뭐 이렇게 한다면 베켄바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장 스타일. 야구로 치면 김경문 감독 정도 된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모든 걸 좀 기다려주면서 들어주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빨이 또 먹힐 수가 있는 게 베켄바워 같은 경우는 워낙 축구 자체로도 현역 선수로도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사실 베켄바워는 카이저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황제인데 독일 내에서 황제라는 별명은 없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안 들을 수는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조용했던 것도 있고, 근데 뭐 사고를 치는 선수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뭐 그 당시에 99년에 그 맨유한테 결승전에서 챔피언스리그 칠 때 그때 사실 마테우스도 뛰었어요. 마테우스 뛰었는데 이긴 줄 알고 라커룸 가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교체돼서 나갔거든요. 경기 끝날 때 경기 막판에 2골 먹은 거 알고 와, 내 커리어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없어. 이러면서 내가 뛰었어야 돼. 그때 그 얘기를 또 했었죠. 나 로타가 처음부터 끝까지 뛰었어야 돼. 뭐 물론 그런 얘기는 당연히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상은 아니구나. 정상은 아니죠. 이게 뭐 지금에서 본다면 뭐 정상은 아니죠. 이제 알겠네. 아니 사실은 마테우스하고 크리스만하고 둘이 사이가 안 좋다는 거는 뭐 워낙 기사도 많이 나왔고 알아서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왜 그러니까 나도 이제 둘이 누가 물어보면 둘이 거의 엄청 안 좋죠. 이 정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안 사실은 둘 다 약간 정상과는 아니네. 자기가 있는 팀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스타가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테우스가 일단 처음에 발단은 그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때니까 진짜. 근데 클린스만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옛날부터 인정욕 조금씩 야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한 방에 그렇게 되겠어. 우리 젠틀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한 방에 그렇게 싸우진 않아. 역사가 있는 거야. 알려고 하지 마. 약간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재밌다. 어떻게 저 서준주님의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죠. 오늘 그래도 정리 발언으로. 몇 개 더 나왔어요. 네, 한번 7번 나오고. 네. 사람 쉽게 안 변한다. 마테우스 감독하면 안 된다.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감독 못한다가 맞고. 클린스만 불상 이상하다. 클린스만 불상 매우 이상하다. 클린스만 마테우스 둘 다 세상 혼자 산다. 클린스만은 같이 살고 싶은데 왕이고 싶다. 약간 그런 거고. 그렇지. 둘 다 2006 독일 골키퍼는 레만이다. 유일하게 마음을 맞췄던. 네. 정말 요때쯤 하나는 잘한 것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똑같죠. 뭐 똑같은 것도 또 있기는 있지만 클린스만 마테우스와의 나는 너무 잘난 듯. 요게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잘난 거예요. 자기 이게 쟤 저렇게 잘난 척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실제 쟤 나르시시즘이죠. 그런 거지. 저 새끼 바보 아니야? 막 이러는데 저거 뭐지? 이런 대꾸조차 안 하는 거죠. 너무 잘해. 이런 대꾸조차 안 하니까. 그리고 클린스만 관심 좀 줘. 클린스만 관심 많이 원하죠. 그래서 감독 물러날 때도 SNS에서 사퇴를 했고. 이게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마테우스는 클린스만한테 저만 깨끗한 척한다고. 저만 잘났다고. 그러니까 마테우스가 워낙 자기 개성이 강하니까 그 꼴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야 너도 거칠게 표현해. 너는 왜 니만 깨끗한 척해? 너도 욕하잖아. 젠틀한 척은 혼자 다 하네. 약간 이런 거. 오케이. 그리고 클린스만은 항상 마테우스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먼저 공격을 하진 않아요. 절대. 그런데 저 사람은 진정성이라고는 아예 없는 사람.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뻥만 치는 사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가장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축약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었습니다. 차가.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